커밍아웃을 하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70점 주셨는데, 자, MBN 골드 102년 매니저와도 함께 이야기 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때요? 어떤 그룹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가수 잘 모르고요. 뭐 변진섭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현재 노사연 좋아합니다. 어머, 어떡해요. 노사연 좋아하고 네. 개인적으로 엔터주 중에서는 뭐 YG 엔터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네. SM이 지금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네. 네, 왜냐하면 연말 라이크 기획과 이제 계약 종료도 끝나고 그리고 CJ ENM과 카카오 엔터가 SM을 인수하는 그 인수권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선호 가수로 노사연님에 네. 막혀서 추가 질문을 네.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자, 실제로 SM을 며칠 전부터 계속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었던 맞습니다. 바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좋았어요. 장 막판으로 가면서 맞습니다. 뒷심을 발휘했는데 어땠는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4시에 발표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을 앞두고 초반에는 경계 심리가 조금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대형주 위주로 기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막판에 코스피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1조 1,446억 원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61% 올랐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27% 상승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컸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징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 11월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서 GSE라든지 경동도시가스 등 가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랑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겨울철 난방 관련 종목들도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무선 충전기, 상용화 기대감에 유라테크와 아모센스가 많이 상승을 했고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S트래픽도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신축 건물,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 기대감에 대한강통신과 가온전선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승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10월 CPI 이후로 더 이상 인플레이션 이슈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계속해서 중국 봉쇄 완화를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중국 같은 경우 아이폰 생산 거점인 정저우 봉쇄 완화를 닷새 만에 봉쇄 완화를 했죠. 주민들의 외출도 허용을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국내 증시는 연말까지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정부는 결국에는 코로나 봉쇄 완화로 가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파월 트리거가 산타랠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계속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매니저님 yes. 네, 예스입니다. 산타랠리 yes. 네. 어제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특징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특징 섹터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려서 바로 돈이 버는 뉴스로 그럴까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의 소식은 뭔지 전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제가 UAM 자율주행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뉴스는 국토부가 모빌리티와 자동차 정책국을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제가 UAM 관련해서는 앞선 방송에서 한국항공우주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크게 상승을 못했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국토부가 모빌리티 자동차 정책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고 국토부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죠. 세부적으로는 2027년까지 완성차 자율주행을 상용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 2025년까지는 UAM을 상용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독일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자동차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라고 선보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25년까지는 자율주행 버스 및 셔틀을 상용화하고 그리고 2027년도에는 승용차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을 상용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내 관련 자율주행 밸류체인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당연히 있겠고요. 그리고 표에 나타나 있는 그 수혜주 외에도 자동차 통신 관련의 자동차 텔레매틱스 부분에서는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인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부분에서는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LG이노텍과 그리고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현대 기아를 주력 고객사로 하고 있는 MC넥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카메라 렌즈 부분에서는 세코닉스, 그리고 검사 장비에서는 프론티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국제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스닥이 4% 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한국 시장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받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로 보이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조정을 받았는데 네. 중국 봉쇄 완화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만큼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피부 미용 기기가 어제 조금 주춤을 했습니다. 네. 대신 그 부분 또 이번 주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급등 때문에 모트렉스 주주분들께서 오늘 아침 기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 네. 제가 종목을 얘기해버렸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죄송합니다. 모트렉스입니다. 네,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차량용 전장 제조 전문 기업인 모트렉스이고요. 모트렉스는 주력 고객사가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수혜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현대차와 목적 기반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3년 실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난해 자동차 충전 시장에도 뛰어들었는데요. 충전 인프라 업체인 액탑 지분을 지난해 53.66% 지분을 인수하면서 관련 종목 전기차 시장에도 충전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트렉스가 추구하는 방향은 자율주행과 그리고 전기차 충전, 즉 미래지향적인 모빌리티 산업에 제대로 뛰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실적 부분인데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보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액 보시면 1,520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0억 원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면 모트렉스는 오히려 선방을 하면서 주가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모트렉스의 영업이익률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영업이익률이 보통 로우 싱글에서 미들 싱글 수준에 머무르는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률이 10.6%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오고 마진율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향후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거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나 기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21선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가 계속해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 부각된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보이고요. 1차 매수하시고 최근에 반등이 좀 컸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16,000원, 17,000원 밴드 사이에서 2차 매수하시면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짧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16,000원에 엄청 두꺼운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걸 일단 소화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런 매물벽들을 잘 소화해 나가는 게 또 관건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예, 지금의 차트상으로 봤을 때 꾸준한 우상향이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뭘 볼까요?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다시 한번 메타버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메타버스 뉴스를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제가 내년도 우리 시장을 이끌 핵심 테마로는 메타버스가 주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애플의 XR 헤드셋 관련 하드웨어 밸류체인인 LG이노텍을 탑픽으로 한번 뽑아드렸고,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소개해드린 뒤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온 뉴스는 애플의 AR, VR 헤드셋 이후에 다시 한번 앱스토어 붐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관련해서는 애플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달에 XR 헤드셋을 출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기점으로 외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자들이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앱스토어에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뉴스 플로우에서 계속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먼저 내년 1월 달에는 세계 최대 IT 행사인 CES 2023에서 주요 기업들이 XR 헤드셋을 다수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2월 달에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공개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 4월 달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매플의 XR 헤드셋 본격적으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내년부터는 실체가 있는, 즉 XR 헤드셋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실체가 있는 테마로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자이언트 스텝과 맥스트, 그리고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LG노텍과 나무가, 뉴프렉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야, 메타버스. 야. 작년에 우리 시장 강타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올 네. 한 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주도주일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주도주일 수 있겠다가 아니라 주도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XR 헤드셋 출시를 XR 기점으로 헤드셋 출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그래요? 부각되기도 하고,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서 성장주에 네. 부담이 됐었는데, 금리 인상이 축소가 되면 성장주가 각광받으면서 XR 기기 출시로 인한 메타버스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탑픽은 뭡니까? 탑픽으로는 맥스트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맥스트 같은 경우는 2010년 설립된 국내 유일한 AR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AR과 VR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개발자들이 맥스트의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를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 그리고 2만여 개 이상의 개발사들이 맥스트의 개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는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인 맥스버스 오픈 베타를 출시하기도 했죠. 맥스버스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축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발자를 위해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개발 도구와 다양한 API도 공급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머지않아서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XR 글라스 부분을 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맥스트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징적인 점이 하나 있죠. 이번 11월 10일 날에 2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쪽으로 투자가 다소 침체되어 있는 모습인데, 맥스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날에 2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표면 이자율 0%로 조달받았습니다. 투자 주체로는 한양증권과 히스토리투자자문 등 주요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그만큼 맥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의 미래 성장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2월 14일 날에 아바타2가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아바타 1을 보셨던 분들은 아바타2를 모두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아바타2도 흥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맞춰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겠고, 아바타2 관련해서는 VFX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즈윅 스튜디오랑 덱스 같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영화 특수 영상 쪽에서 좀 특수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맥스트도 한번 차트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21년도 상장 이후에 48,600원 이상 주가 최고점을 찍은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최근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더 이상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21선에 다시 한번 안착하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는 CES 2023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VR2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 4월 달에는 애플의 XR 헤드셋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뉴스 플로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맥스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15,000원 잡고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하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맥스트. 이 종목 관심 가지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우동균님께서 맥스트를 비듬에 사서 마이너스 40%라고 합니다. 머리도 아니고 비듬에 사서. 비듬. 네. 비듬. 기다리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비듬 가격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까. 그 대신 이제 적절하게 추가 매수하면서 비중을 늘려나가야지 수익이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